와, 머플러가 슬슬 삭는구나. 깨끗한데요? 외관상은? 아, 뭐 오일기가 없는데? 누유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. 여기- 쇼바가? 네,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샌단 말이에요. 여기 아, 여기 경첩 여기 쇼바 뚜껑, 네네. 뚜껑이라고 하죠 편의상. 네. 여기서 뿜어요 일반적으로. 근데 아. 깨끗한데 일반적으로? 뭐 기름기가 없는데 이 정도면? 네, 이건 제가 만져서 지금 묻은 거고. 네. 일반적으로 세면은 네. 여기가 젖어요. 네. 네, 여기도 그렇고. 네. 그냥 요거는 이제 움직이면서 요것만 닦이는 아, 거니까. 그렇죠. 예. 뭐 그런 거 치고는 안 바꾸신 거 맞죠? 네, 안 바꿨어요, 한 번도. 여기 녹은 좀 있네. 예? 여기 녹은 좀 있네. 녹? 네, 아, 네. 그러네. 무시끈적이네. 뭐 스프링은 그러니까 나도- 안 바꾸시더라도 네. 스프링도 바꾸면 좋기는 한데 네. 조금은 한 번씩 바꾸세요. 쇼바 저 프론트는 쇼바 마운트도 같이 바꾸면은 더 오래 탈 수 있으니까요. 지금 나는 요게 아, 이 정도는 양반이죠. 양반이에요? 제 차보다 좋은데요? 그래요? 저 이거 지금 두 겹 벗겨졌어요. 이거 아, 그렇구나. 이거 지금 한 겹 까지고 있잖아요. 네네. 전 이게 두 겹이 벗겨졌어요. 아, 그렇구나.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겹, 안에 네. 또 한 겹 더 있거든요. 네네. 전 두 겹 벗겨졌어요 지금. 아, 엔더머플러 여기서부터 오니까 얘는 네. 뭐 찝찝하시면 이것도 이제 따로 바꾸시네요. 자, 20만 킬로미터 주행한 아반떼 쿠페 그 서스펜션 상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4개 모두 뭐 오일이 새거나 그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쓸만하다고 보면 볼 수 있고요. 물론 2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만큼 로어암이나 뭐 스프링 그리고 그 부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좀 영향을 받았겠죠. 특히 부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몇 개는 아마 이미 찢어졌을 거예요. 제가 그래서 부싱 수명을 좀 높이려고 실리콘 스프레이 같은 거를 부싱에 많이 뿌렸는데도 솔직히 새 차 때 비교하면은 좀 많이 헐거워진 건 사실이에요. 어차피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올순정이라도 거의 한 5만 킬로? 아니 좀 심한 경우에는 10,000km 넘어가면은 새 차 상태하고 다르게 많이 헐거워지거든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부싱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 빼고는 뭐 크게 새 차 상태와 비교해서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어요. 의외로 지금 여기가 그 울산에서 양산 넘어가는 국도고 과속방지턱 넘어가는데요.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. 참고로 아반떼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반떼 세단보다는 서스펜션 감쇄력이 좀 단단한 편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스프링이 조금 더 딱딱한 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쇼업쇼버가 좀 더 감쇄력이 강한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스테빌라이저는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세단이든 쿠페든.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조그마한 와이딩 도로는 어차피 뭐 크게 속도를 내면서 코너를 돌 일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괜찮거든요. 세단에 비해서 뭐 좌우 롤도 적고 한데 서킷에서는 뭐 세단이든 그리고 세단보다 조금 더 서스펜션 감쇄력이 강한 쿠스페든 똑같습니다. 순정 상태에서는 그냥 옆으로 넘어가려고 해요. 물론 뭐 그건 서킷에 한정된 얘기고 이런 그 와인딩 로드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. 승차감도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좌우롤이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조금은 더 적으니까 나름 재밌게 운전할 수 있고요.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EPS 있죠? 스티어링 휠 감각이 물론 뭐 옛날 클릭이나 옛날에 그 뉴베르나 그리고 그
그 아반떼 HD 때 비교하면은 스티어링 휠 감각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순간적으로는 살짝 반응이 살짝 늦다는 거. 물론 아반떼 AD는 사실상 거의 뭐 유압식 스티어링 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. 자, 과속 방식 스토퍼도 넘고요. 지금 내리막도로라서 그런지 과속 방식도 꽤 많네요. 마하라 구간도 있고요. 이 턱을 넘어오니까 SM6 탈 때 생각이 나네요. 구간은 좀 다른데 르노 삼성 SM6도 울산에서 밀양 넘어가는 그 고객길 있죠? 그쪽을 통해서 시승을 했거든요. 그리고 거기도 과속 방지턱이 많았고요. 그런데 SM6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서스펜션 감소력 자체는 이 아반떼 쿠페보다는 더 딱딱해요. 딱딱하고 그리고 좌우롤도 더 좋고 스티어링 휠 반응도 SM6가 더 좋고요. 그러니까 차체는 오히려 큰데 운전하는 재미는 이 차보다 더 재밌거든요. 더 재밌는데 그만큼 또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갖고 조금만 속도를 높여서 이 과속방지 스토퍼 넘으면은 SM6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속도 넘으면 텅텅거릴 수가 나더라고요. 뭐 사실 이 차를 평가하는 곳에 SM6를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르노 삼성 SM6에 대한 얘기는 뭐 이제 그만하고요. 어떤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. 솔직히 조금 부족해요. 오히려 이 뒤에 나온 아반떼 스포츠가 운전 재미는 더 낫죠. 엔진도 틀리고요. 대신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.0 자연흡기 엔진이라 우회전에서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있죠. 대신에 1.6 터보 엔진처럼 좌회전에서 박력있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없어요. 이게 롱스트로크 엔진인데도 그러니까 보호 대비 스트로크가 긴 엔진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0rpm 이하에서는 의외로 힘을 별로 못 써요. 2.0 GDI 엔진인데도 불구하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회전으로만 주행을 하면은 1.6 GDI 엔진하고 비교해서 뭐 솔직히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. 물론 3000rpm 넘어가고 급가속하면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요.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팔렸지만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도 팔렸습니다.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 차는 안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인지 또 몰라도 승차감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. 제 차를 타본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딱딱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아반떼 스포츠 TX 버전에 비교하면 지금 공사 중이네요. 아반떼 스포츠 TX 버전에 비교하면은 이 차는 승차감이 양탄자 같다, 부드럽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근데 사실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어요. 아마 2010에서 2015년식 사이 현대기아차를 타셨던 분들 중에서 주행 중에 스프링이 부러지는 걸 경험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있을 거예요. 이게 현대차 뭐 아반떼부터 시작해서 뭐 소나타, 그랜저 그리고 뭐 카니발의 스타렉스도 스프링이 잘 부러지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2010에서 2015년식 사이에 출시한 차들 말이죠. 승차감은 뭐 나쁘지 않아요. 승차감 나쁘지 않고 쇼급쇼버가 언제 터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차량이 국내뿐만 아니고 뭐 국내에서는 500대도 못 팔린 거의 망한 차지만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걸 고려를 하면은 서스펜션 설계 자체는 그
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내구성도 어느 정도 고려한 거고요. 승차감도 고려를 했으니까요. 아, 이제 완연한 봄날씨입니다. 아니, 봄을 건너뛰어서 여름이라 생각될 정도로 매우 따뜻하네요.